할머니가 3천억 있으면 제가 지점장 하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낡은 폴더폰으로 80대 할머니의 머리를 툭툭 치며 던진 이 한마디. 그 순간 아무도 몰랐죠. 이 할머니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5,800억 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검은색 패딩에 운동화를 신은 한 여성이 세상에 던진 질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2025년 3월의 어느 봄날 아침, 빗줄기가 서울 강남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어요. 80세의 윤혜숙은 낡은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한빛증권 강남본점 앞에 섰습니다. 20년은 좋게 된 듯한 갈색 핸드백을 손에 든 채로요. 발에 신은 건 흰색 운동화, 밑창이 닳아 한쪽이 살짝 벌어진 운동화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윤혜숙이 로비로 들어섰어요. 순간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는 명품 코트를 입은 고객들로 가득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성, 비싼 시계를 찬 남성들, 정갈한 정장 차림의 상담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윤혜숙은 입구 옆 모임 발권기로 향했습니다. 화면을 눌러 번호표를 뽑는 순간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30대 남성 고객이 힐끗 그녀를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복지관인 줄 아시나 봐.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윤혜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기 의자로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여러 시선이 따라왔어요. 호기심 반, 의아함 반, 그리고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시선들. 11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윤혜숙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안내 직원 최유진이 다가왔어요. 27세의 최유진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어려 있었죠. 어르신,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최유진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건성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윤혜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거든요. 계좌 만드시려면 은행으로 가셔야. 계좌 해지하러 왔어요. 윤혜숙의 말에 최유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계좌요? 어떤 계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권 계좌입니다. 주식 매도하고 전액 인출하려고요. 최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참는 듯한 비웃음이 섞인 그런 미소. 아, 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3번 창구. 담당 직원 강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32세의 강민석은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말끔한 외모였어요. 윤혜숙이 의자에 앉자 강민석은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 보시게요? 그의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3천억 원어치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예치금을 모두 인출하고 싶습니다. 윤혜숙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강민석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혜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3천억 원어치 주식 매도와 예치금 인출이요. 윤혜숙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민석은 뒤로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어요. 할머니, 여기 장난치는 곳 아니거든요. 로비의 다른 직원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제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아니, 할머니. 3천억이요? 할머니가 3천억 있으면 제가 지점장 하겠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 창구의 직원 한지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아, 복권 당첨되신 건가 봐. 다른 직원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윤혜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증권 계좌 있으세요? 강민석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으로 앱 켜서 잔고 좀 보여주세요. 윤혜숙은 핸드백에서 폴더폰을 꺼냈어요. 은색의 오래된 폴더폰. 화면에는 스크래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걸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그 폰으로는 앱이 안 돼요. 스마트폰 있으세요? 이것만 있어요. 에휴. 강민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어 윤혜숙의 폴더폰을 가볍게 쳤어요. 툭. 폴더폰이 윤혜숙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할머니, 이 시대에 폴더폰 쓰시면 어떡해요? 계좌번호나 말씀해 보세요. 윤혜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방금 그 행동. 자신의 머리를 폴더폰으로 툭툭 친 그 무례함.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강민석은 신용만 하듯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도 보지 않은 채 말했죠. 조회가 안 되는데요? 혹시 다른 증권사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은행이랑요? 여기 맞습니다. 한빛증권 강남본점이요. 그럼 계좌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강민석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44세의 서준혁 지점장이 나왔어요.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윤혜숙과 강민석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죠. 무슨 일이에요?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강민석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지점장님. 이분이 3천억 찾으러 오셨대요. 서준혁은 윤혜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패딩, 해진 운동화, 오래된 핸드백, 그리고 손에 든 폴더폰. 그의 얼굴에 동정 어린 표정이 스쳤어요. 어르신, 혹시 길 잃으셨어요?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기는 증권사예요. 혹시 복지 관련해서 찾으시는 거면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제 계좌 확인 좀 제대로 해주세요. 윤혜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실렸어요. 서준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 대리, 확인했어요? 네, 했는데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됐네요. 어르신, 여기서 시간 낭비 마시고 가세요. 혹시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서준혁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렸어요. 경비를 부를 태세였습니다.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 치매 아니야? 가족이 모시고 나와야지. 불쌍하네. 윤혜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챙기고 폴더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강민석과 서준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윤혜숙은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줄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죠. 강민석이 손을 털며 말했어요. 에휴, 시간 낭비했네. 한지수가 킥킥거렸습니다. 민석아, 3천억 있으면 지점장 한다며. 그럼 나는 뭐 해? 너는 회장이나 해.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준혁도 고개를 저으며 지점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2시간 후, 이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빗속을 걷는 윤혜숙의 뒷모습,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증권사에서 500m 떨어진 곳,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윤혜숙이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혜숙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젊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28세의 재민. 윤혜숙의 손자였습니다. 재민은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가 괜찮지 않겠니? 제가 전화 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증권사에서 무시당했다면서요? 재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냥 가요, 할머니. 저런 사람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른 증권사 쓰면 되죠. 윤혜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민아. 네.
너 할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재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냥 부동산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혜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너도 모르는구나.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민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회장 윤혜숙. 재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 회장님이세요? 놀랐구나. 할머니가 그냥 집에서 화초나 키우는 줄 알았지. 재민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윤혜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내 증조할아버지는 윤태경이셨어. 윤태경이요? 응. 1970년대에 현대산업개발을 만든 분이지. 6.25 전쟁 때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맨손으로 일어서셨어. 부동산 개발로 시작해서 이 나라 땅의 10%를 움직이는 회사를 만드셨지. 재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외동딸인 나한테 모든 걸 물려주셨어. 1995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럼 할머니가 30년 동안, 30년 동안 그 회사를 운영했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윤혜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내 아버지도 사고로 잃었어. 그 후로 할머니는 더 조용히 살기로 했지. 화려한 건 싫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래, 검소하게. 할머니는 가끔 이렇게 나가.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재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근데 오늘은 선을 넘었어. 윤혜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확인조차 안 하고 사람을 쫓아내려 했잖니. 내 머리를 폰으로 치기까지 했어. 그건 무례함을 넘어선 거야.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머리를요? 응.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야. 사람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된 거지. 윤혜숙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어요. 재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 그 폰은요? 이게 내 진짜 폰이야. 아까 그 폴더폰은 일부러 들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윤혜숙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두 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박 비서입니다. 나야. 네,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는 즉각 공손해졌어요. 지금 바로 한빛증권 강남본점으로 와. 그리고 재무 담당 이사도 데리고 와. 네? 무슨 일이십니까? 가면 알아. 10분 안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가 끝났습니다. 재미는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하시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혜숙은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교육이요? 저 사람들의 문제는 나를 몰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틀렸다는 거야.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똑같이 무시당했을 거야. 그게 문제지.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창밖으로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10 두 대가 멈춰 섰어요. 세련된 차량이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중반의 박철민 비서였습니다. 그 뒤로 40대 초반의 여성이 내렸어요. 이수진 재무이사였습니다. 그들은 우산을 받쳐 들고 카페로 향했어요. 윤혜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이다. 재민도 따라 일어섰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내가 봐야 해.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박철민과 이수진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윤혜숙을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준비됐어? 윤혜숙이 물었어요.
네. 모든 서류 준비했습니다. 이수진이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가자. 윤혜숙은 카페를 나섰어요. 빗줄기는 여전했습니다. 박철민이 우산을 받쳐 들었어요. 지구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출발할 때 윤혜숙은 백미러로 카페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바리스타가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다시 한빛증권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급 세단 2대, 정장을 입은 비서와 이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윤혜숙. 로비 유리창 너머로 안내 직원 최유진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철민이 앞장서서 자동문을 열었어요. 윤혜숙이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회장 윤혜숙, 대리인 박철민. 최유진은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는 급하게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데? 현대산업개발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윤혜숙은 가만히 서서 지점장실 문을 바라봤어요. 곧 그 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한편같은 시각, 한빛증권 내부 휴게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참이었어요. 직원들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죠. 강민석이 김치찌개 도시락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아, 오늘 진짜 황당한 일 있었다. 옆에 앉은 한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3천억 찾겠대. 한지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짜로? 응. 나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지. 근데 진지하게 3천억 있다고 우기시더라고. 신입사원 박민호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계좌 조회해 봤더니 없더라고. 당연하지. 3천억이 어딨어. 강민석이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3천억 있으면 회장하지 뭐. 여기서 뭐 하고 있겠어. 한지수가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민석아, 나도 껴줘. 나는 부회장 할게.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불쌍하지 않아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강민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불쌍하긴. 요즘 어르신들 현실 감각이 없어.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 재벌 할머니 나오는 거. 그래도 확인은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민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그 할머니 옷차림 봤어? 20년 된 패딩에 운동화, 핸드백도 낡아 빠졌고, 폴더폰 들고 오셨어. 그게 3천억 있는 사람 같아?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돈 많은 사람들은 티 나거든. 명품 가방에 시계 차고 다니지.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 서준혁이 들어왔어요. 그는 커피 자판기로 걸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들 점심 맛있어요? 서준혁이 물었어요.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오전에 좀 웃긴 일 있었죠? 서준혁이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강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 할머니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잘 넘어갔네. 민원 들어오면 귀찮은데. 서준혁은 태도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단지 귀찮은 해프닝을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한지수가 물었어요. 근데 지점장님, 진짜 저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해요? 계속 우기시면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보내. 시간 끌면 알아서 가. 서준혁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 이건 그저 일상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잊혀질 웃음거리. 강민석이 도시락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좀 안 됐긴 해.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가족이 좀 챙겨줘야 하는데. 한지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강민석이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3천억 있을 확률이랑 내가 내일 복권 당첨될 확률이랑 뭐가 더 높을 것 같아? 직원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준혁도 피식 웃었습니다. 민석이 말이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때였어요. 창밖으로 고급 세단 2대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지구 10점. 번호판이 반짝거렸어요. 한지수가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거 좋은 차네. 강민석도 고개를 돌렸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낡은 검은색 패딩을 입은 할머니가 보였어요. 한지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할머니. 아까 그분 아니야? 강민석이 창밖을 봤어요. 윤예숙이 우산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정장을 입은 남녀가 공손히 서 있었죠. 강민석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설마 가족 마중 나온 거겠지. 한지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태도,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 너무 공손했어요. 강민석은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휴게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서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서준혁입니다. 소화기 너머로 최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현대산업개발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서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현대산업개발 윤예숙 회장님이요.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소화기가 서준혁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휴게실의 웃음소리가 단번에 멈췄습니다. 모두가 서준혁을 바라봤어요. 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허겁지겁 휴게실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강민석과 한지수, 박민호도 급히 따라 나섰어요. 복도를 달리는 그들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강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현대산업개발. 윤예숙. 회장. 설마 그 할머니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치솟았습니다. 창밖에 보였던 그 할머니. 패딩을 입은 그 할머니. 로비로 향하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강민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지수도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박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로비 입구에 도착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윤예숙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양옆에 정장을 입은 비서와 이사가 서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고객과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강민석과 한지수, 최유진이 뒤따랐습니다. 윤혜숙은 가만히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차갑고 단단한 눈빛, 강민석은 그 순간 알았어요. 끝났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휴게실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큰 손이었어?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덮는 소리만이 덩그러니 울렸어요. 불길한 침묵이 휴게실을 채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로비의 소란,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자 한빛증권 최대 주주이신 윤예숙 회장님이십니다. 로비로 뛰어나온 서준혁은 윤예숙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윤예숙 옆에 선 박철민 비서.
그리고 이수진 재무이사. 두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상담 중이던 직원들도 손을 멈췄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자 한빛증권 최대 주주이신 윤예숙 회장님이십니다. 이수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현재 본 증권사 예치 자산 5,800억 원.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펜이 구르는 소리만 울렸어요. 서준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민석은 그 자리에 선 채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최유진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윤혜숙은 천천히 강민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 로비 전체가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윤혜숙이 강민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석은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윤혜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강민석은 입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3천억 있으면 지점장 하신다고요? 그 말에 로비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민석의 입술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윤혜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5,800억이면 뭘 하실 건가요? 침묵. 본사 회장이라도 하시게. 날카로운 반문이 로비를 관통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진 이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준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윤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 47분 계좌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그 지점에서는 어떤 조회를 하셨나요? 서준혁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수진의 추궁은 냉정했습니다. 서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윤혜숙의 외모 때문이었어요. 낡은 옷, 오래된 가방, 폴더폰. 그것만으로 그녀를 계좌도 없는 노인으로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이수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윤 회장님의 계좌는 2005년부터 본 지점에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죠. 서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계좌번호는 110-45-782634. 강 대리가 조회했다는 그 번호 맞습니다. 이수진이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조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 대리는 번호를 입력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강민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절차를 외모로 대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확인 대신 편견을 선택했고 존중 대신 조롱을 택했죠. 윤혜숙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대기 중인 고객들, 창구 직원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고객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이유가 뭔가요? 윤혜숙이 물었습니다. 내가 가난해 보여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늙어 보여서? 침묵, 초라해 보여서? 최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최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윤혜숙의 질문에 최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들은 똑같이 했을 거예요. 무시하고, 비웃고, 쫓아내려 했을 거예요. 윤혜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분에게도 똑같이 했을 텐데, 그분께 사과해야죠. 로비 전체가 숙연한 침묵에 잠겼어요. 강민석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윤혜숙은 서준혁을 바라봤어요. 지점장. 네네. 당신은 경비를 부르려 했죠. 내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고요. 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뭘 판단했죠? 서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혜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판단한 게 아니에요. 단정 지은 거죠. 확인도 없이. 그녀는 로비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묻겠습니다. 고객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겉모습이 어떻든 모든 고객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숙은 박철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박 비서. 네, 회장님.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하세요. 박철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5,800억 원 전량 인출 신청서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윤혜숙은 펜을 받아들었어요. 서류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윤혜숙. 세 글자가 적혔어요. 그 순간 한빛증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샵샵 챕터 5점 신뢰의 붕괴. 5,800억 원 전량 인출합니다. 박철민 비서의 선언이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최대 주주가 돈 빼간다고? 50대 남성 고객이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40대 여성 고객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당장 정리해야겠어. 신뢰는 눈 녹듯 사라졌어요. 한 고객이 벌떡 일어나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나도 전량 인출할게요.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도미노가 무너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인출할게요. 계좌 해지 신청합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서준혁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희 증권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였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고객이 서준혁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식으로 고객 대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어요? 60대 남성 고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저분이 회장이니까 사과하는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쫓아냈을 거면서.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여기서 무시당한 적 있어요. 나도. 직원 태도 진짜 별로였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창구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본사에 연락 중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윤혜숙은 조용히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5,800억 원 인출 승인. 박철민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회장님, 처리 완료했습니다. 고마워요. 윤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본사에서 급파된 상무가 뛰어들어왔어요. 55세의 김태훈 상무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윤혜숙 앞에 섰어요. 회장님.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태훈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관련자 전원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아니, 해고하겠습니다. 윤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 제발.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 문화입니다. 윤혜숙의 말에 김태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민석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준혁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 전체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확인보다 편견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윤혜숙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혼란에 빠진 고객들, 당황한 직원들, 무너지는 신뢰.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윤혜숙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로비에 울렸어요. 고객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교훈을 남기러 왔어요. 윤혜숙이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배워야 할 건 뭔지 아세요? 강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윤혜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요. 옷차림, 나이, 외모, 그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든 늙었든. 윤혜숙은 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무시한 건 내가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죠. 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그분은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최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유진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윤혜숙은 서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 네. 당신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어요. 경비를 부르려 했고요. 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거죠. 윤혜숙의 말에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 회사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윤혜숙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녀는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박철민과 이수진이 뒤따랐습니다. 재민도 할머니 옆에 섰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윤혜숙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강민석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윤혜숙이 멈춰 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혜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변화예요. 그리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어요. 자동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고객들은 여전히 창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인출하려는 사람들, 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들. 한빛증권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태훈 상무는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뉴스 속보 푸시 알림.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톱기사로 다뤘어요. 현대산업개발 윤혜숙 회장, 한빛증권서 5,800억 전액 인출, 고객 무시한 증권사, 하루 만에 붕괴 위기, 한빛증권 주가 37% 급락, 거래 정지, 뱅크런 공포 확산, 고객 이탈 가속화. 아침 뉴스는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80대 여성 고객을 외모만 보고 무시한 증권사. 직원들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증권사 로비 CCTV 영상이 나왔어요. 강민석이 윤혜숙의 머리를 폴더폰으로 툭툭 치는 장면. 서준혁이 경비를 부르려는 장면. 직원들이 비웃는 모습. 모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저게 고객 응대야? 역겹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최악이다. 한빛증권 절대 안 쓴다. 평생 안 쓴다. 저 직원들 신상 나왔음? 회사가 문제야. 저런 문화를 만든 게.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분노와 비난이었어요. 주식 시장이 열렸습니다. 오전 9시. 한빛증권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어요. 시초가부터 하한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매도 주문이었어요. 30분 만에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한빛증권 본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대표이사 최인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상황 보고에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고객 인출 신청이 3,200억 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만 추가로 1,8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현금 유동성은 현재 보유 현금 2,100억.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인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본사 자금 끌어올 수 있어? 이미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젠장.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윤 회장께 다시 연락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미 수십 통 전화했어. 받지 않으셔. 트레이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문은 아침 일찍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 경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 문화의 문제죠.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신뢰는 금융의 기본입니다. 한빛증권은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최인호는 TV를 껐습니다. 관련 직원들 처리는 강민석, 서준혁, 최유진 전원 징계해고 처리했습니다. 그걸로 여론이 진정될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후 2시, 한빛증권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중구 본사 1층 로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인호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옆에 임원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최인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객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관련 직원 전원을 징계해고 조치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직원 몇 명 자르는 걸로 끝낼 문제입니까? 최인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조직 문화 개선 계획은 있습니까? 전 직원 대상 고객 응대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걸로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혜숙 회장께는 사과하셨습니까? 연락 시도 중입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객 이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집계 중입니다. 회사 매각설이 사실입니까? 최인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의 판단은 내려진 뒤였습니다. 한빛증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거래가 재개된 후 추가로 15% 더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날 저녁, 윤혜숙의 집무실. 박철민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빛증권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혜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절해요. 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박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한빛증권이 파산하면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윤혜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하지만 박 비서, 신뢰를 무너뜨린 건 저희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예요. 윤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돈을 빼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고객을 대한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 결과를 감수해야죠. 박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재민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왔구나. 뉴스 봤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재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회사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윤혜숙은 자리에 앉았어요. 재민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민아. 네.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윤혜숙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사과했을까?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아니었겠지. 그들은 내 돈에 사과한 거야. 나한테가 아니라. 그럼 할머니는 뭘 원하는 거예요? 변화. 윤혜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교정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들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교훈을 얻길 바라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일주일 후 한빛증권은 결국 대형 증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KB증권이 인수자로 나섰어요. 회사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임직원 절반이 정리해고되었어요. 강민석, 최유진, 서준혁. 세 사람은 금융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재취업도 불가능했어요. 이 사건은 금융권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서 긴급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고객 접점 태도, 재교육.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 자료 첫 페이지. 윤혜숙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존중으로 고객을 대하라. 신뢰는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습니다. 전국 금융기관 대상 특별 점검이 시작되었어요. 고객 응대 매뉴얼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경영학 교재, 서비스 매뉴얼, 한빛증권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잘못된 고객 응대가 회사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요. 한 달 후, 윤혜숙은 재민과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재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한빛증권 일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윤혜숙은 강물을 바라봤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 왜요?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라 신뢰였거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생겼어요. 금융권 전체가 달라졌잖아요. 윤혜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게 위안이 되네. 그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혜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재민아. 네. 이거 봐.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윤태경이 남긴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재민은 그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글씨네요. 응. 내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말씀이야. 윤혜숙은 수첩을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아무것도 없으셨어. 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항상 정중하셨지. 그래서 성공하신 거예요? 신뢰를 얻으셨거든. 그 신뢰로 이 모든 걸 이루셨어. 재민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그걸 증명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래. 윤혜숙이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재민아, 내가 이 사업을 물려받으면 기억해. 네. 겉모습을 넘어 사람을 보라고.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할머니.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윤혜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작은 파문이지만 그 파장은 멀리 퍼져나갈 거라고.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윤혜숙은 집 근처 산책 중 새로 생긴 카페를 발견했어요. 따뜻한 시작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 원두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 윤혜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얼굴, 최유진이었어요. 회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윤혜숙은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최유진이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 때문이에요. 윤혜숙이 물었습니다. 이 카페,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퇴직금으로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 취직이 안 돼서요. 당신, 변했네요. 눈빛이 달라요.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윤혜숙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 커피가 증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세요. 그게 당신이 배워야 할 전부예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재민이 말했어요. 할머니, 그 카페 제일 친절한 카페로 소문났대요. 윤혜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몇 년 후, 윤혜숙은 손자 재민과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재민아,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그들은 사과했을까? 아마 아니었겠지. 그들은 내 돈에 사과한 거야. 나한테가 아니라. 윤혜숙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 윤태경이 남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 돈의 힘과 태도의 힘. 돈은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태도는 사람을 변화시켜. 며칠 후, 윤혜숙은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변화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5년 후 85세가 된 윤혜숙.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가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길을 걷다 최유진의 카페를 지났어요. 손님에게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주는 최유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와 변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윤혜숙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측정된다고. 그녀는 그걸 증명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건 의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